지금 UAE 왕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에이펙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은 UAE 왕세자. 그가 외교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호텔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생이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국 내에 이 사실이 퍼지면 권력 다툼이 폭발할 게 뻔했기 때문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한 한국 외교관의 한마디.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진원 공개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왕세자는 전세기를 띄워 동생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데요. 한국 병원에 도착한 왕세자 동생. 그의 수술을 맡은 한국 의료진은 정체도 모른 채 살린다는 마음 하나로 수술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일어난 충격 사건에 우리 외교부와 UAE 왕실 모두 경악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건 뉴스에도 외신에도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이 한국의 의료가 외교를 넘어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여정의 이야기. 오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간의 비밀, 에이펙의 그늘에서 벌어진 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의료기술이 중동에까지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6살 아랍에미레이트 공주 아미라입니다. 칼리드 오빠의 여동생이자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경주 힐튼 호텔 3층 복도에서 저는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았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복도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오빠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화면은 켜진 채였습니다. 오빠. 제가 다가가자 오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라시드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시드가 쓰러졌어. 숨이 멎었습니다. 라시드는 우리 막내 남동생이었습니다. 23. 대학을 졸업하고 본국에서 외교 업무를 배우고 있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휴대전화를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본국 주치의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급성 간부전. 응급실. 위중.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요? 3시간 전이라고 해. 오빠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금 본국 왕립병원 중환자실에 있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 복도가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돌아가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계셔. 하지만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숙부들이 알게 되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오빠가 왕세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라시드의 병이 알려지면 그들은 이걸 기회로 삼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료받게 할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래. 지금 라시드를 전용기에 태워서 이쪽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어. 저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알려지면 안 돼. 언론이 알게 되면 본국에도 소문이 퍼질 거야. 오빠가 복도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비밀리에 치료받을 수 있는지. 한국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 저녁, 오빠는 한국 외교부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 서기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신원 공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의료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환자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병원 측과 협의해서 별도 병동에 배치하겠습니다. 언론 접근은 완전히 차단하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서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10월 30일 새벽 2시, 저는 오빠와 함께 인천공항 전용기 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불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시드를 태운 전용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계단이 내려오고 본국 의료진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들것이 보였습니다. 라시드가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시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입을 덮고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구급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라시드를 옮겼고 한국 의료진이 바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라시드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이 살려줄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라시드를 실어 날랐고 우리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수술 준비 중입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믿어야 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믿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외교도, 정치도, 왕실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생명만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서울대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도에는 저희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 2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벗으며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빠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출혈 위험이 크고 독소가 체내에 쌓여 있어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6시간이래. 오빠가 말했습니다. 6시간이면 낮 12시쯤 끝나겠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의료진, 환자를 보러 온 보호자들, 병원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병원 측과 협의했습니다. 환자 신원은 익명 환자 A로 등록했고 일반 환자 명단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2층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언론사에는 아무 정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오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받고 올게. 오빠가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더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5분쯤 지나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촌이 내가 회의에서 사라진 걸 이상하게 생각한대.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있냐고. 왜 오늘 회의에 안 나오냐고. 오빠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라시드 일은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 문제야. 오빠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병원 쪽에서 함구하고 있지만 궁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봤을 거야. 라시드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걸.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밀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라시드가 중요해. 정치는 나중 일이야. 저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다시 수술실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빠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이질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 멈춰 서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퀭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오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상처럼. 오빠, 뭐 좀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드신 거예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1층 편의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2개와 물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수술받을 때 사흘을 여기서 지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녀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실력 좋으니까.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짓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병원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복도로 돌아와 오빠에게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오빠는 받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라시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차가운 손. 아미라. 오빠가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응? 라시드. 괜찮겠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세자도 외교관도 아닌 그저 동생을 걱정하는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살려줄 거예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이네요.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빠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오빠는 화면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삼촌이야.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지 마세요. 받아야 해. 안 받으면 더 의심할 거야. 오빠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예, 삼촌. 저 괜찮습니다. 네.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호텔에서 쉬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시드요? 라시드는 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라시드는 괜찮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주저앉았습니다. 라시드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궁 안에 돌고 있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누가 봤나 봐. 라시드가 응급실로 들어가는 걸. 오빠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삼촌이 물었어. 라시드 어디 있냐고.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어. 본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버틸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라시드의 병을 빌미로 오빠의 자리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복도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본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왕세자님이 회의에 불참하셨다는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드 왕자님에 대한 소문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국 언론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언론은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보도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복도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보안요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기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왕세자가 이 병원에 계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확인 좀 하게 해주십시오.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더 항의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벌써 알려진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어. 이서연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병원 입구에 기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국 언론사도 두 곳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2층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빠를 보았습니다. 성명을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세자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 호텔에서 휴식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오후 2시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칼리드 왕세자는 컨디션 난조로 호텔에서 휴식 중이며 회의 일정은 조정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국 언론은 달랐습니다. 오빠의 휴대전화로 뉴스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휴대전화를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왕세자 행방불명, 왕실 내 혼란, 라시드 왕자 위독설, 진실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 알고 있네요.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야. 추측 기사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지. 오후 3시, 오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부에 요청하겠어. 이 일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보도 금지요? 응.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오빠가 이서연 씨를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일이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서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후 4시 외교부는 주요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환자의 신원과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들은 기다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라시드가 중요해.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저녁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드세요. 저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라시드가, 오빠가, 우리 가족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지켜줄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소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긴장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라시드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라. 오빠가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라시드가. 어렸을 때 기억나? 오빠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10살쯤 됐을 거야. 라시드가 처음 말 타는 법을 배웠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응, 떨어졌지. 오빠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 일어나서 다시 올라탔지.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어. 라시드는 용감하다고. 왕자답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라시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가 저를 보았습니다. 형이 지켜보고 있어서 안 무서웠다고 했어.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냥 여기 서서 기다리기만 하고. 오빠,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지키고 계세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지키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알 거예요. 오빠가 여기 있다는 걸. 오빠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저희만 남았습니다. 이서연 씨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외교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병원은 항상 추웠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수술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의사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출혈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술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2~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숙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출혈을 멈췄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지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에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는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삼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번째야. 받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받을 수 없어. 오빠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10월 30일이 끝나고 1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날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습니다. 새벽 1시, 청소부 한 분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중이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그녀가 청소 카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이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저는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게도 건넸습니다. 오빠도 마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네.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깜빡 졸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오빠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좀 주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자. 잠깐이라도요. 아미라. 난 괜찮아.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간호사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녀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야식인데 나눠드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드세요. 힘내세요. 그녀들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크림빵이었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빠에게도 건넸습니다. 오빠는 받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오빠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 기능이 안정되었고 출혈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고비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고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오빠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가능합니다. 환자분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시드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라시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라시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는 라시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버텼어.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 버텼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시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시드의 손을 놓았습니다. 곧 올게. 제가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았어요. 오빠. 라시드 살았어요. 저는 오빠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2개와 소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국이 라시드를 살렸어.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살렸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는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버지. 본국 국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수술 성공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한국 의료진이 잘해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비밀 유지하겠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맙다고 전하래. 한국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라시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삼촌들은요? 모르고 계신데. 아직은.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아침 8시 이서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진께 감사하셔야죠. 그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언론 통제는 성공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본국 언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추측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재개 예정인데요.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네.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빠, 지금 가실 수 있어요? 가야지. 오빠가 저를 보았습니다. 안 가면 더 의심받아. 그리고 오빠가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시드는 이제 안전해. 한국이 지켜주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오빠는 경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라시드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후 3시,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잠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라시드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시드가 저를 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렸지만 저를 알아봤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나야. 괜찮아? 라시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어디야? 한국이야. 서울. 한국? 라시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쉬어. 저는 라시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많이 아파. 라시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 진통제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링거에 약을 주입했습니다. 라시드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누나. 형은 회의 갔어. 곧 올 거야.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도 돼. 괜찮아. 저는 라시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시드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계십니다.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먹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미음이나 죽 정도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한국이 라시드를 살렸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신분도 묻지 않고 그저 한 생명으로 받아들여 살렸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11월 2일 아침, 라시드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조금 떠서 라시드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라시드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 제가 물었습니다. 라시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목이 칼칼해.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해요. 수술하셨으니까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누나, 나 얼마나 잤어? 사흘 정도? 사흘.
라시드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붕에서 쓰러진 것밖에. 이제 괜찮아. 수술 잘 됐어.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주셨어. 한국. 라시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오빠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라시드. 오빠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라시드가 눈을 떴습니다. 형, 정신 차렸구나.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시드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빠가 라시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네. 좋아. 형은 회의 다녀오신 거예요? 응. 어제 재개됐어. 오빠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다들 내가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쉬었다고 했지.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저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본국에서는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오빠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삼촌이 계속 연락하고 계셔. 뭔가 이상하다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시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권력 다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라시드의 병을 빌미로 오빠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오후 2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부터 미음 드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라시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천천히요. 간호사가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 떠서 라시드에게 건넸습니다. 라시드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음이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시드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라시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맛있어. 저는 다시 미음을 떠서 건넸습니다. 라시드는 한 숟가락, 2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빠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1월 3일 오전, 오빠는 다시 경주로 가야 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이야. 참석해야 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저 괜찮아요. 아미라가 있을 거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형. 오빠가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방 올게. 오빠가 떠났습니다. 저는 라시드 곁에 남았습니다. 오후 4시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산책 한번 해볼까요? 산책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조금씩 움직이셔야 해요. 라시드를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라시드는 힘들어 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가에 멈췄습니다.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한국. 예쁘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예쁘지? 응. 라시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우리. 살았어. 응. 살았어. 저는 라시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국이 살려줬어.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한국. 그가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녁 7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끝났어.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야. 수고하셨어요. 라시드는 어때? 좋아요. 오늘 산책도 했어요. 정말? 오빠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일 아침에 갈게. 네. 전화를 끊으려는데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미라. 응? 오늘 호텔에서 뭔가 받았어. 뭔데요? 선물이야. 호텔 지배인이 직접 가져왔어. 오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볶음김치야. 볶음김치요? 응. 손수 만드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쪽지를 남기셨어.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맛이 당신의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텔에서 알고 있었나 봐. 우리 상황을. 그런가 봐요. 한국 사람들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따뜻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봐. 네, 오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라시드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고 그저 살려야 할 사람들로 받아줬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외교가 이뤄졌지만 병원에서는 인간애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그게 더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11월 4일 아침, 라시드는 처음으로 죽을 먹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호박죽이었습니다. 노란색이 곱게 빛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라시드에게 건넸습니다. 라시드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달아. 호박이 들어가서 그래.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호박죽을 많이 끓여줘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거든요.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맛있어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라시드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릇이 비었습니다. 다 먹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불러. 그래도 조금밖에 안 먹었는걸. 나한텐 많아. 라시드가 배를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오전 11시, 오빠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거?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볶음김치가 담긴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거. 호텔에서. 오빠가 통을 꺼냈습니다.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너희도 먹어봐. 저는 통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톡 쏘는 냄새였지만 좋았습니다. 라시드는 먹을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될 거야. 오빠가 라시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회복되면 먹자. 꼭.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곧 나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오빠가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회복이 빠르대. 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래. 정말요? 라시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는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오후 2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 수치도 안정되고 있고 감염 징후도 없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습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소 2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라시드가 오빠를 보았습니다. 형, 본국에는 언제 돌아가요?
오빠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회의는 끝났잖아요. 응, 끝났어. 오빠가 라시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못 가. 형도 여기 계실 거예요? 당연하지. 오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 혼자 두고 갈 수 있나? 라시드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5시, 라시드와 함께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옥상 정원까지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꽃들이었습니다. 코스모스와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예쁘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웠습니다. 라시드는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누나. 응? 여기 의사 선생님들. 참 좋은 것 같아. 그러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시고. 한국은 그런 나라인가 봐.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고마워. 한국한테.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라시드에게는 쌀미음이 나왔습니다. 저와 오빠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 보호자들, 의료진, 직원들. 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고 저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오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음식.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저도 비빔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고추장이 매콤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불렀습니다. 오빠가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올까요? 한국에. 오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올 것 같아. 왜요? 여기서 많은 걸 받았잖아. 오빠가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따뜻함도 받았고.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건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라시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라시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오빠의 눈은 이미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저는 담요를 가져다 오빠에게 덮어뒀습니다. 오빠는 곧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라시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링거를 체크하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간호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침대 하나 더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라시드를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라시드. 살아줘서. 라시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한국이 지켜준 이곳에서. 11월 5일 새벽.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라시드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잤어? 응, 잠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시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저는 라시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오빠도 깨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라시드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시드, 기분 어때? 좋아요. 형. 라시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배고파요. 오빠가 웃었습니다. 배고프다니. 좋은 신호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오늘부터 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흰죽으로 시작해서 이틀 후에는 야채죽도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情을 지었습니다. 한국말을 하시네요. 조금 배웠어요. 여기 있으면서. 라시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시네요. 회복도 빠르고 한국말도 배우시고.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의사가 라시드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하십니다. 라시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살려주신 거예요. 의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침 8시 라시드에게 흰죽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라시드에게 건넸습니다. 라시드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어.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다 맛있어. 오빠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더 맛있는 거 먹자. 한국 음식. 뭐요? 불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오빠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비빔밥도 있고 냉면도 있고. 다 먹고 싶어요. 라시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오전 10시. 오빠는 외교부로 가야 했습니다. 귀국 일정 조율하러 가야 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다녀오세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라시드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저는 라시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누나. 라시드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집에 언제 가요? 글쎄, 아마 일주일쯤 후에? 일주일. 라시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있고 싶은데. 왜? 여기가 좋아서. 라시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 사람들 진짜 따뜻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한국이 정말 좋아.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라시드는 다시 흰죽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다 먹었어요. 라시드가 빈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간호사가 그릇을 치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라시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라시드가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어머. 한국말 되시네요? 조금. 배웠어요. 잘하세요. 발음도 좋으시고. 간호사가 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라시드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일정 다 정리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11월 12일에 귀국하기로 했어. 일주일 남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쯤이면 라시드도 퇴원 가능할 거래. 정말요? 라시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웃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오후 5시, 저는 라시드와 마지막 산책을 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누나. 응?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요? 응.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라시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 처음이야. 저는 라시드를 껴안았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 저녁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라시드는 야채죽을 먹었습니다. 당근과 애호박이 들어간 죽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라시드. 오빠가 불렀습니다. 라시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우리. 나중에 꼭 다시 오자. 한국에. 정말요? 응. 내가 완전히 나으면 관광으로 오는 거야. 오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구경도 하고. 라시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꼭 와요. 밤 10시. 라시드는 잠들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빠. 제가 불렀습니다. 오빠가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오빠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해. 사람을 보는 눈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1월 5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라시드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한국.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생을 살려줘서. 심전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1월 6일 아침, 라시드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더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컸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좋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오빠는 의료진을 한 명 한 명 찾아갔습니다. 집도에 마취과 의사, 간호사들, 심지어 청소부까지 모두에게 직접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분이 잘 회복하셔서 우리도 기뻐요. 오빠는 마지막으로 집도의를 찾아갔습니다. 이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집도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건강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오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는 쪽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의 정성이 내 가족을 살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니셜을 남겼습니다. K. 오빠는 그 쪽지를 간호사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라시드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라시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살려줘서. 오빠가 라시드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할 말이지. 저도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살아남은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켜준 가족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받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이름도 묻지 않고 생명을 구한 손길들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